정말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6월 17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뉴스 리액터 김준일 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더욱더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못 뵈었더니 예, 제가 놀러 간 거를 전 국민이 다 알아서 참 유감이네요. 예, 방송가가 정말 큰일 났었다라고 합니다. 김준일 평론가의 한 주 휴가로. 자, 더욱더 반갑고요.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 보죠. 네, 트럼프 조기 귀국 한미 정상회담 무산.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귀국으로 불발된 거죠? 네, 대통령실이 미국 측에서 이제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중동 특히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정상회교 일정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지 또 무엇보다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좀 어떤 합의 같은 것들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결국 이번에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은 불발로 끝을 맺게 됐습니다. 대신 이제 호주 남아공 정상과 회담을 가졌고 또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기 귀국한 이유를 두고도 여러 말들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SNS에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것이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국제사회가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이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이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는데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퇴 촉구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김 후보자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일 이 검찰의 표적 사정이었다라고 하면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 데뷔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뭔가 진지하게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다만 네. 그 비교 대상이 윤석열이라면 끊임없이 차량이 나오는 거지 지금. 이게 너무 웃긴 게 그 윤석열 첫 순방, 네. 나 나토 정상회의 갔던 그 공군 1호기 타고 갔던 그 첫 순방 또 그때 영상들이 또 회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기자들, 아니, 노시고, 뭐 하셨습니까? 프리미어 리그 좀 보고 말이야. 그렇죠. 그때 나토가 스페인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런 류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해도 공부를 하는 척이라도 해요. 솔직히 대통령들이 그냥 잠 자거나 프리미어리그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가서 뭐 어떤 거 할지 뭐 이런 거 했다는데 그냥 너무 그냥 외교를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한 거지 윤석열이.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상식적인 일을 했어요. 네. 상식적인 일을 또 다른 거가 이제 이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약식 기자 간담회를 네. 했잖아요.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워낙 희한한 짓을 해놓으니까 저것도 이제 약간 추앙을 받는 그런 네. 건데 그냥 우리도 이제 빨리 윤석열을 잊고 정상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당시에 맥주 마셨냐 이렇게 기자들한테 물어봤던 장면이 또 재소환됐다라고 하는 것도 화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지지자 복에 가로막지 말라는 윤석열. 네, 윤석열 이야기 안 해야 되는데 역시나 나올 수밖에 없네요. 어제 재판받고 나오면서 기자들 향해서 한 말이죠. 네, 어제 이제 내란 혐의 7차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중에 이제 취재진이 윤석열 씨를 향해서 뭐 경찰 출석 요청에 응할 건지 또 이제 3개 특검 모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요. 그러다 윤석열 씨가 이제 기자를 향해서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는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인 건데 윤석열 씨가 사실 이 내란 혐의 재판에 이제 출석을 하면서 이 기자들 질문에 계속 이제 침묵을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입을 연 게 가로막지 말아달라 이 말이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 내란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 찾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어제 있었던 7차 공판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미흡했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국회의 절차가 미흡하지만 그 뜻을 존중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 발표를 할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절차 미비는
그냥 무시하고 계엄 해제를 할 건지 그 생각이 들어서 국회법을 이제 살펴보게 됐다 이런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한편 지금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 대해서도 불응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이제 윤석열 씨 변호인 쪽에서 제3회 장소에서 진행하는 대면 조사에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처음으로 보인 기자에게 한 말이라고 하는 게 또 비키라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대비 효과가 여러모로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일관되네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했지만 사람은 잘 안 변한다. 안 변한다라고 보고 윤석열이 뭐 반성하거나 사과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 너무 윤석열이 사과 안 한다. 너무 뻔뻔하다고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로 정말 농담으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전생에 아주 큰 빚을 졌나 보다. 엄청난 빚쟁이였나 보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특급 도움인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보기에는 당선을 도와준 것까지 포함해서 윤석열이 한번 이렇게 소환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옛날에 그 안 좋은 감정들이 기억들이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선녀로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잘해서 본인의 실력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 효과는 그렇게 이제 계속까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윤석열이 저렇게 뻘짓하고 저렇게 나타나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상대 평가가 상당히 좋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소한 이재명 정부가 못하면은 지지율은 떨어지더라도 그거를 투표 행위에서 국민의힘으로 이전되는 효과는 윤석열이 막아줄 것 같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제가 오늘 요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시사인 이거 꼭 보세요. 커버 스토리. 득표 이제 이거 대선 끝난 이후에 이 득표율의 숨은 의미 그래가지고 5꼭지의 기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를 또 많이 좋아하고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다운받아서 이미 다 봤어요. 그 데이터를 다 봤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후에 물어본 거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 1번 정권 교체를 위해 93%, 2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심판하기 위해 91%, 3번 12.3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 동의해서 91%, 4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 88%, 1, 2, 3, 4, 2가 다 윤석열이에요. 정말. 이유가 윤석열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제 국힘한테 우리가 또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국힘은 지금 5대 개혁안 이런 걸로 지금 뭐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 길이 뭐다. 이 데이터들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거 많으니까 이번 주 거 정기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란트푸스님이 자기도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아직 배송이 안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빠른 배송 빨리 되길 바라고요. 또 임금님께 캔디님은 윤석열 엘프설이라는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방금 들은 속보도 있죠? 네, 이규현 홍보수석이 이제 좀 밝힌 그 부분에 따르면은 이재명 정부가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국민 알 권리 충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6월 24일, 25일 이렇게 이틀 개최된다라고 합니다. 네, 관련 소식은 저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비화폰 내역 첫 확인. 네, 김건희 씨가 지난해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거죠? 네, 한겨레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지난해 7월 3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첫 통화는 김 여사가 김 전 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17분 49초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두 번째 통화는 같은 날 김 전 수석이 다시 김 여사에게 전화를 해서 15분 58초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때가 이제 바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출장 조사 받기 한 10여일 전이었는데요. 이 수사를 앞둔 시기에 대통령 부인과 이 민정수석이 30분 넘게 통화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10분에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서 10분간 통화를 했다라고 하고 또 오후 1시 6분에 전화를 걸어서 11초간 통화를 했는데 민정수석이 대통령과 이제
전화를 한 뒤에 김건희 여사와 이제 통화를 한 것인데 이를 두고 또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이제 곧 시작될 김건희 특검으로 이제 시선이 몰리고 있는데요. 오늘 민중기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씨가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는데요. 오늘 나온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입원 사유가 극심한 우울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석열 씨가 어젯밤 병실을 찾아서 김건희 씨 옆을 지키다 돌아갔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으리라고 추정하시거나 짐작하십니까? 다 읽어주시잖아요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에서 조사받아야 되는 거 열흘 10여일 앞에니까 뭐 이거밖에 뭐 있겠어. 다른 거가.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해서 의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때는 7월이면은 명태균이 아직 터지기 전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요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언론 보도로 많이 나왔지만은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예. 비화폰으로 10월 10일에 또 했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별로맨 인간들이 다 비화폰을 일단 들고 있어. 아니 영부인은 여자 대통령 부인은 왜 비화폰을 들고 있고 검찰총장은 왜 비화폰을 들고 있고 뭐 민정수석은 제가 예전에 들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관례를 모르겠는데 일단은 영부인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하고 검찰총장은 없어요. 전 정권에. 예. 비화폰을 쓴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맨날 이렇게 한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정작 비화폰을 써야 될 윤석열은 당시 개인폰을 또 썼다고 하고요. 자 여러모로 오빠 줘봐 전화 줘봐 이렇게 확인하려고 했나? 그래서 개인폰 쓴 건가? 그러니까 엉망진창이다 진짜 이놈의 정권에 네. 뭐 그 생각이 들고 김건희 씨는 진짜 우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이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는데 특검에 대비해서 이제 드러누운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관측도 저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은 내가 김건희라도 우울할 것 같아. 한때 잘 나가서 정권의 1인자 아니면 0.5 정도는 됐잖아. 그러니까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 V제로라는 말이 있었죠. V제로라는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그건 윤석열이 지금 비상계엄해가지고 지금 탄핵되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으면은 이게 심세한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우울증 이게 올 것 같아요. 진짜 현타가 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다고 수사를 안 받을 거 같냐? 수사는 받아야지 뭐. 우울증은 우울증이고 거동을 못하거나 뭐 실어증에 걸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최소한 그러면은 병상에 누워 있으면은 발에다가 그 신발은 신겨볼 수 있겠다. 지금 이 신발 관련해서 명품. 샤넬백 2개를 가방 3개랑 신발로 샤넬 가방 뭐 신발로 바꿨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김건희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가 이 수사의 핵심이라면서요. 신데렐라 수사. 그럼 김건희는 누워만 있으면 돼. 수사관들이 출장조사 와가지고 신발을 신겨보면 되잖아. 최소한 출장조사는 받으시라. 정확하게 수사를 받았으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대식 의원이 그러니까 한때 국모였는데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다라는 동의해요. 제가 동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본인 신세 한탄을 해서 이 바보 같은 게 본인 윤석열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정말 몰랐다라고 한다라면 이 바보 같은 게 왜 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전지적 김건희 씨 시점. 시점에서 보면은 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라는 분노와 한탄 뭐 스트레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게 국모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자 진짜. 이게 지금 언제적 이게 이거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노킹스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죠. 무슨 공모야 공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오히려 주모도 아니고. 오히려 약간 화를 더 돋구는 말을 지금 야당에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귀국한 홍준표, 이준석 만난 오세훈. 네, 홍준표 전 시장 이제 한국 들어온다라는 거죠? 네, 미국 하와이 한 달가량 머물다가 이제 오늘 오후 귀국을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이제 속보가 뜨진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서 그동안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 쓴소리를 이제 날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헌정당 해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언급을 해온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사실 그 말고도 보수 재건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주자들이 띄고 있는 것들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움직임도 눈에 띄는데요.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재섭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어제 이제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여기 있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당을 개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보수 재건 나서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한편 국민의힘은 어제 이제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당 혁신위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관건이 됐던 게 바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요청했던 이 5대 개혁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한 당원 여론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확답을 하지 않은 상황이긴 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오늘 당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거취가 결정이 되고 다음 지도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대선 패배 이후에 보수 재편 구도는 어떤 식으로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보수를 재편하려면은 시사인을 봐라. 여기 우리 기승전 시사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생각,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보수도 64%가 동의한다라고 했어요. 동의하지 않는다가 31%. 다음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윤석열계 정치인에게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된다. 뭐 진보 중도는 할 것 없고 보수도 52%가 동의한다. 42%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실은 이들이 만나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선 민심 보수에서도 심지어 국민의힘은 자발적으로 해산해야 된다에 보수의 32%가 동의한다예요. 3명 중 1명 보수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 중에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3명 중 1명이 자발적 지금 해산. 타의에 의해서 해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송원석 TK가 또 친윤계가 지금 다시 원내대표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부 구성원들이 그리고 당원들이 좀 심각하게 판단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아까 이제 김민석 후보자 이제 인청 일정도 결정됐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인사청문회일 텐데 이 인사청문회 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재명 정부의 첫 좀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은 저는 아직 어떻게 이제 인사청문회 때 해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야당 쪽에서 자료 제출한 거 중에 2건만 지금 제출을 했다라는 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거의 자료 제출을 안 한다라고 하고 있고 의혹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의혹은 뭐 다 해명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냥 돈이 안 맞아요. 다른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그동안 의원직을 해서 5년 동안 벌어들인 게 한 5억 원 좀 넘는데 그동안 지출한 거는 1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럼 이거 펑크난 거 뭐 다른 거로 떠나가지고 상식적이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 그게 인사청문회 때 제대로 이제 설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 굉장히 좀 첫 이제 시험대에 오를 것 같아요. 이 정권이. 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오세훈 만찬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어제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재섭, 김용태 그리고 이준석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어떤 시그널일까요? 오세훈 시장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거는 어쨌든 이번 대선이 그때 그러니까 한덕수 때문에 접은 거거든요. 사실상 오세훈 캠프에 가장 의원이 많았어요. 현역 의원이. 그런데 한덕수가 출마한다라고 하고 의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건 안 되겠다. 이 판은 내가 낄 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아까 전에 여론에서도 봤듯이 결국은 탄핵과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결국은 보수를 재건하는데 앞장서야 되고 그게 장기적으로 지금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보면은 오세훈이 부른 그 젊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보수 정치 이 정당을 먹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홍준표 시장도 돌아오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움직이고 그럼 지금 각자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게 이준석 의원의 몸값이 올라가는 건가요? 이준석은 계속 올라갈 텐데 저는 개혁신당이 다음 지방선거에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제 개혁신당을 저주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번에 두 자릿수를 얻어가지고 최소한 선거비 보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오면은 다 자비로 해야 돼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민주노동당 계열 정의당이 했던 식으로 당에서 돈을 출마하는 사람 돈을 대주고 이게 지방선거는 특히 숫자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패키지 투표기 때문에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 쫙 패키지 투표를 해야 되니까 후보자가 나와주지 않으면은 이게 유의미하게 구의원, 시의원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전은 못 받아. 예. 그럼 당에서 돈을 대줘야 돼. 그러면 이준석은 이번에 29억 9천만 원을 이제 그걸로 모아가지고 후원금 모아가지고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가능할 것인가? 결국은 저는 보수의 큰 틀에 정계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명분이 주어진다라면 합칠 가능성도 있다. 다시 국힘하고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의힘이랑요. 홍준표와 합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권성동이 당대표면 안 되겠지. 자,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 중에 하나인 거고 홍 시장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시너지가 날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거는. 네. 여러 가지 재밌는 사건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엿듣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17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